뭐 사회자가 너무 얘기를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많이 해도 안 되는데 이런 것 같아요. 보면 이 문재인 정부 때 세 가지가 좀 우려스러워요.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안보하고 경제하고 교육이 좀 두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안보는 국제 정치 질서가 있잖아요.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뭐 이거를 좌지우지하지는 못해요. 사실이요. 여러 나라의 어떤 입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도 뭐 많이 염려하지만 국제 정치의 질서 틀에서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 경제도 보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사실 국가가 고용주다 이런 위험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시장이라는 큰 어떤 카운터베이링 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마음대로는 못할 것 같은데 이 세 번째 교육은 진짜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제가 걱정이라고요. 또 걱정이 좀 어떤 때 보면 문득 이거 이러면 어떻게 되지? 교육은 사실은 이거 과정이 아니고 100년지 대계거든요. 예전에 그 클린턴 한참 전이죠 보면요.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을 때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기는 백악관에 4년간 렌트를 한 사람이고 국민을 잘 모시겠다. 바꿔 말하면 뭐냐면 이제 4년 동안에 좀 겸손한 관리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완전히 국가가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면요. 하루아침에 말이죠. 정치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2017년 5월 10일 그렇죠. 명시를 기해서 자기가 정치는 뭔가 리셋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캠페인을 짜고 자기 어떤 뭐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다 할 수 있는데 경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경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7년 5월 11일 그 당시에 인수인계된 경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우리가 뭐가 문제일까 성찰해야 되는데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그냥 인천공항 가더니 그냥 뭐 비정규직에 뭐 정규직화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나. 그 다음에 뭐 즉각 뭐 반영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언사로서 너무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 아니면 즉각 말이죠. 그래서 그러고 또 국가가 고용주가 돼야 된다. 최대 앞에 붙여갖고. 그것도 좀 섬뜩한데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우리가 4개 주제를 좀 잡아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국가의 100년지 대계를 이거를 사유화해도 되는가? 사유화죠 뭡니까? 이게 정권의 사유화죠. 그러면은 이 정권이 무슨 뭐 대한민국을 존속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통치할 건 아니잖아요. 사실 말이죠.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제도는 뭐냐면은 살아남은 것이 승자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개선하고 이거를 뭐 조금 미진한 거를 손대는 건 좋지만은 근본 틀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모골이 성연합니다. 그래서 바른사회 시민회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시민단체 보면요 없잖아요 사실이요. 그리고 저쪽이 시민단체입니까? 그건 아니죠 보면은 위장된 시민단체죠 공사일사. 그래서 분연히 우리들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2017년 5월 10일부터 우리 재무장을 했습니다. 재무장 정신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요. 핍박 뭐 받고 요즘은 뭐 재무장에서 그래서 좀 우병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 문제로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전부 뭐 4분, 그건 3분, 뭐 10분 정도가 이제 총동원을 해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네 그러면요 뭐 제가 뭐 충분히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예고해 드린 대로 유석춘 교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아까 토론 주제 4주제에 대해서 임의로 아니 뭐 잘 뭐 섞으셔서 10분 동안 토론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받아 주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유석춘입니다. 사실 저는 이 교육 문제의 이 구체적인 어떤 쟁점이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잘 몰랐는데 오늘 이제 앞에 4분의 이 발제를 들으니까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나마 교육감들이 좌파 교육감들이 휩쓸었는데 그나마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가 그것을 견제하고 있다가 이제 뭐 탄핵이 되고 나서 권력을 저쪽에서 다 갖고 갔으니까 다들 우려하시는 대로 곧 이제 여기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다
실현이 되면서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아까 그 마지막에 김정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어떤 선거의 전략을 잘 짜서 실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 1년 조금 못 남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보니까 지난번 선거 결과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단일화가 돼서 그러니까 좀 민심이 따르는 사람으로 단일화가 됐으면은 절대 지지 않을 선거를 다 쳤던 것이 너무 안타깝고 이번에는 좀 그런 이제 지난번의 경험을 좀 활용해서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괜찮은 후보자들을 좀 이렇게 단일화하는 과정을 잘 거치면은 다행히 이제 권력이 저쪽에 갔지만 또 교육감은 우리가 지키면서 이런 지금 여기서 걱정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어떤 진지를 차지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제 생각에는 이건 이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 정치권에서 자유한국당이 과거의 새누리당 같이 아무런 개입도 못하고 뭐 중요성도 인식을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지 않도록 압박도 하고 또 다행히 그래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 대표가 된 홍준표 대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민노총이나 전교조 이런 종북 세력과의 그 전면전을 본인이 분명히 여러 번 선거운동을 하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좀 대화가 되고 협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지난번 같이 당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방치해서 이걸 그대로 그냥 만약에 이번에도 교육감이 전부 좌파 교육감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전국적으로 분포를 하게 되면은 뭐 우리 조동근 교수님이 걱정하던 대로 나라가 정말 쑥대밭이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사실 지금 그 정치권이 정비가 안 돼서 그렇지 너무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남한에 있는 핵발전 가지고서는 지금 원자력 발전을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도 저는 너무 이렇게 잠시만 생각해도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 원전을 폐기하고 북한 핵은 세계 최고의 위험인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동의해 주실 것 같은데 더 이상 제가 뭐 어떻게 구체적인 문제는 말씀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뒷분들한테 시간이 많이 할애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리마트해 주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김현봉 교수님, 행정과 교수님이시라 좀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인적과학이니까 교육학에서 보시지 않는 거를 또 지적해 주실 수 있거든요. 네, 마이크 받아주시죠. 부산대 김행구입니다. 제가 2, 3일 전에 국회를 지나가다가 국회 도서관 밑에서 세미나를 참석했는데요. 국립대학 아까 말씀하신 삼성 네트워크에 관한 한 부분으로서 거친 국립대학을 통합하는 것을 세미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또 유은혜 의원이 주도하던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국립대학에 있다 보니까 아까 발표한 내용 중에서 특히 그 김상국 대표님이 하신 그 내용을 좀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소감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 또 할 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집권한 사람은 실수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놔두고 실책을 누적해갈 기회를 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요새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큰 비용을 우리 사회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아까 조동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니고 경제정책이나 안보정책은 그걸 견제할 만한 다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정말 신뢰합니다.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은 진보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어떠한 좋은 경쟁인가 아닌가를 선택하는 것이지 경쟁 자체를 이렇게 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합 공립대학원을 보면 정말 이것이 수능을 자격 시험화하는 정도로 낮추고요. 그 다음에 내신을 중심으로 선발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그거는 대입 시험의 경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신이라는 것으로 그리고 수능 대신에 내신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경쟁 방향을 바꾸게 되죠. 그럼 내신을 올리기 위한 합법적, 불법적 모든 종류의 경쟁과 수능을 더 잘 치르게 하는 경쟁은 이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내신을 올리기 위한 경쟁은 그야말로 더 부조리하고요, 더 부패하고도 가는할 수 있는 그런 경쟁을 장악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강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정부의 교육 정책은 어떤 우수한 남과 다른 우수한 어떤 개인을 육성시키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또 그걸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교육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걸 보면서 하이에크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 어떤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요원으로 에이전트로만 강조하려고 한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라인드 채용한다는 그런 얘기 이거는 뭐냐면 어떤 공직 자리를 최소한의 기초 요건만 갖춘 사람을 놔두고는 그대로 뽑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공직 자리를 기초 요건만 갖추면 아무리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교우 다양성을 확보해간 어떤 고점 국립대학조차도 지금은 어느 대학으로도 대체 가능하고 또 어느 공직을 누구에게 주어도 될 만한 어떤 표준화된 레고 조각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누구로도 대체할 수 있는. 이게 과연 전체주의적인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교육 정책의 어떤 강론적인 측면은 어떤 기술적인 이런 집행의 수단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철학과 세계관의 반영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국립대학 상승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입안한 곳이 교육부가 아니고 초중등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주관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식이 많고 교만하고 뛰어나길래 이런 걸 그런 데서 기획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이것이 과연 주도하는 것이 사교육비 절감일까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단순한 그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멀리 바라보는 것은 어떤 이 정권이 내세운 정권 이념의 재생산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발표하신 분들의 논문처럼 말하자면 이해찬 세대의 인간형을 다시 한번 복제내겠다는 그런 결과를 유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오는 관념들이 보면 정말 섬찟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상생이란 말이 어디서 주로 많이 쓰입니까? 우리 사회에 주로 노사투쟁에 쓰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가 교육정책의 설계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이 정말 이거는 안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나온 관념들이 대체로 어떤 시장경제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건강과는 반대로 나아가는 경제관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대학 입학 보장은요 최저임금 보장이라는 개념하고 맞춰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생적 노사관계 상생대학이라는 거예요. 대비될 수 있는 거고요. 노동자의 경영 참여 지금 많이 떨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지금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공영형 사립, 공영형 경제, 공영형 사립대학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계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공익이사를 많이 두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이사회를 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블라인드 채용 이게 뭡니까? 실질적인 학교를 평준해가지고 경쟁을 없애버리고 초청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블라인드 채용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동일노동 노동임금, 동일임금이라는 건 뭐냐면 동일학위 받기 위해서 학교를 같은 대학과 바꾸겠다는 그 얘기, 통합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러한 어떤 자유경쟁,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근본 경제관이 이 교육정책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런 대학 통합을 하는 데서 막 재정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재정이 든다는 유인을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하나는 재정이고 하나는 그 인사권입니다. 아까 인사권을 말씀하신 게 없었는데 지금 국립대 같으면 6급까지는 총장이 이렇게 인사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안을 구성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5급까지 총장들에게 이렇게 인사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총장에게는 굉장히 메리트가 되거든요. 인사권 주겠다, 그 다음 재정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정 지원이라는 것은 뭐 어떤 의미에서는 안 받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좌파에서 늘 주장하는 게 국립대학이라는 개념이 안 맞다. 말이 국립이지 뭐 상당수가 등록금 절반 정도 학생이 부담한다. 국립 역할을 못하고 있다 얘기하는데 그 틀린 얘기입니다. 아니면 국립대학과 국영대학은 다른 거예요. 국립대학은 국가가 세운 거지만은 국영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대학이 상당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 대학 당부에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재정이 보면 55% 내지 45% 정도, 55%가 국가 지원이고 45%는 우리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입니다. 국립대 같은 경우에요. 그것을 없애라는 거거든요. 그래, 이런 그대로 국영화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벌써 개념이 이 정명, 바른 이름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국립대학은 국영대학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 부담으로 만든 그 재원을 이 국립대학 통합하는데 부어넣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블라인드 선발 이런 것을 자꾸 내세우는 이유는 경쟁을 없애겠다는 것이고 경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대중에게 그거를 낚아내는 것, 유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대학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조그만 기업을 경영하더라도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 능력을 다 체크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라는 것은 그 이전 단계에서의 성취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느 대학을 다녔다는 것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또 이전 단계의 성과를 어떻게 봤는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자꾸 배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없애겠다는 것이 그런 맥락으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대학 입학 보장은 아까 임상욱 대표님 말씀하신 것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왔었는데 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학 입학 보장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졸업 보장을 해줘야 되고요. 졸업 보장된 사람은 나중에는 취업 보장까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취업 보장이 뭡니까? 지금 우리 61라는 게 뭐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겠다는 그런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식으로 취업 보장까지 나갈 겁니다. 그 사이는 나중에는 굉장히 국가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뭐 덧대기로 할당해주는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바람직한 교육제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저는 김중욱 강사님 말씀하신 교육감 문제, 이거는 아마 이 보수의 약점이 그런 겁니다. 보수 교육감이 보수 이념을 교육 정책에 반영하는 정도는 굉장히 약한 데 비해서 좌파 교육감들이 좌파 이념을 적극적으로 교육에 반영하는 건 굉장히 선명합니다. 우리 거기서 벌써 불균형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세우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내가 보수다 진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검증이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우리 통합을 주도한 그런 분들조차도 사실은 보면 적극적으로 보수 이념을 반영할 교육감 후보를 발굴하고 찾는 인도를 하기보다는 좌파가 낫다, 그게 대응할 만한 사람을 그 하나 골라가지고 그냥 보수 이름을 씌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를 스스로 발굴하고 육성하는 이런 과정을 이번 단계는 분명히 좀 첨가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뭐 플러스 세미나도 시켜보고 토론 경제도 시켜보고 이런 걸 굉장히 필요한데 그 당시 상황 가가지고 그냥 뭐 적당히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검증도 안 되거니와 그 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교육의 정치화를 선도한 것은 좌파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병해 나가려면 어떤 그런 우파 보수 교육감을 우리가 발굴하는 그런 노력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온 후보 보고 네가 좋겠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찾아낸 노력도 필요하겠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 박수로 한번 아까 좀 조금 좀 시간이 절약돼서 제가 한 2, 3분만 좀 보태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기록에 참 무섭습니다. 여기에 자료집 7페이지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 나온 이게 역사에 기록이 되는데 나중에 그게 집중할 겁니다. 입시 경쟁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해소죠. 한마디로 키워드다. 그러니까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해소. 바꿔 말하면은 경쟁은 악이죠. 그 다음에 서열화라고 이렇게 악마의 어떤 언어를 씌워서 모든 것은 같이 이퀄리티로 가야 된다는 건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제가 경쟁 학생들한테 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최근에 이런 예를 찾아봤어요. 이 단체 사진을 찍으면 보면은 전부 다 얼굴을 피해서 다 뭐죠? 그래 사진 찍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앞사람 머리를 피해서 자기가 카메라에 노출되도록 하는 게 바로 경쟁이에요. 그게 바로 발견 과정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말이죠. 자기 적성 어떻게 합니까? 시도하고 실패하면 피해가고 아 여기 맞구나 아니구나 해서 찾아가다 보면은 전부 다 뭐죠? 자기 직업을 잘 찾는 거 아니에요. 앞사람 머리를 피하다 보니까 뭐 다 사진 찍어서 앞사람을 가려서 얼굴 안 나온 사람 없어요 사실은. 그게 경쟁입니다 보면은. 근데 그걸 갖다 왜 도대체 무서워하는 거죠 보면? 경쟁이 생활화되면 자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드러내면 뭐죠? 효율적인 자부배분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경쟁을 갖다 이건 압살하는 것이 교육 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사실 이게.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뭐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 어떻게 하겠다. 그럼 경쟁 끝까지 미룹니까? 그게 아니죠. 언젠가 아까 말씀드려 보면은 일단 입학 보장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전공을 배정할 때 시험을 볼 거 아닙니까? 언젠가 한 번은 맞부닥치는 게 바로 경쟁이죠. 따라서 경쟁을 어린 나이에 그 다음 생활화하는 것이 훨씬 편한 거죠. 경쟁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하면 되는데 이거를 미루고 악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솔직히 보면 나중엔 말이죠. 직업이 완전히 획일화되는 거죠. 보면요. 블라인드라는 거 보면 우리가 그럼 이력서 왜 씁니까 도대체? 이력서 왜 쓰냐 도대체? 걸어온 길이 그게 부끄럽냐 그런 얘기죠. 내가 걸어온 길이 부끄러운데 왜 살고 있어 그 당시엔? 그럼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까 도대체? 이게 블라인드? 그러면 대통령도 우리 블라인드를 하자고 도대체 말이죠. 왜 도대체 그게 하나도 승화하지 뭘 보면 말이죠. 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에 보면요. 우리가 또 좀 찾아야 되는 게 햇빛보기 경쟁이 바로 뭐죠?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이요. 기본적으로 자기 잎을 어떻게 잘 각도를 조절하면은 제일 직사광선에 가까운 각도를 유지하는 거를 그거를 하나님 설계한 거라고 사실은. 그게 본능이죠 본능.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햇빛 찾아가기. 그게 경쟁인데 따라서 지금 뭐냐면은 이 경쟁을 삭제하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걸 갖다 공당에서 말이죠. 경쟁을 갖다 배관시하는 걸 갖다 정책 밀어붙인다는 것. 이게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가겠냐 그런 얘기죠. 그럼 국가의 어떤 발전 방향을 갖다 생각하면서 로드맵대로 가는 것이 정치의 어떤 힘이라면 또 정치의 본령이라면 완전히 퇴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전부 다 농경 사회로 돌아가서 우리가 남이가 부득이 않고 하늘 쳐다보고 천사답 만들자 그게 아닌다. 이게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은 아름답다. 우리가 늘 이걸 얘기해야 될 게 경쟁을 생활화하고 경쟁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발견된 사실 개인이 만들어서 그 사회가 건강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30초 뭐냐면 방법론인데요. 교육감 선거 찾아야 됩니다. 다시 고지 그죠?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참 저도 한심한 게 뭐냐면은 좀 보수들의 어떤 치명적인 약점에 보면 어떤 동지애가 없어요. 그러면 동지애가 없을 정도로 개인이 잘났냐?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보면. 잘난 거에 비하면 너무 동지애가 없어요. 예전에 고시로 시작해서 덕을 끝내는 사람은 행태를 보세요 도대체. 가운데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래 안 되는 거죠. 그러고 아무나 보수라는 이름을 들으려면 출산도 다른 사회에서 한 10번 정도 나와서 하여튼 좀 도전을 마일씩 10번을 찍어야 그게 인정이 되는 그 보수지 도대체 말이죠. 네. 아무나 보수 아무나 도대체. 최소한 유석춘 교수하고 그다음에 김영범 교수 그다음 우리 황 교장님 정도쯤 돼야 보수라는 얘기를 자유 우파 이런 얘기를 들을 텐데 한 분은 그냥 보수라고 도대체 말이죠. 어떻게 그 양반이 보수입니까 도대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수라는 얘기 쓰지 말고요. 우파 그다음 자유주의 이렇게 얘기를 좀 바꿨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유석준 교수가 조금 잘게 주신 시간을 제가 좀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황 교장님 10분. 네. 그 블라인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미모의 평준함. 성형시켜주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오늘 발제하시고 토론하신 말씀 듣다가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담론을 형성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보수파라고 하는 이 교육계는 특히 담론을 생성하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저쪽에서 제시하는 교육계 담론을 반대하고 비판하기에 바쁘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 여론을 선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8월 9월에 뭐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 예를 든다면은 그 자사고 문제 찾고 나올 때 사립학교 정책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일반고 잠자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대한민국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아만다 니플이라는 교육평론가가 쓴 게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들 이렇게 영어로 돼 있는데 우리말로는 이 나라 아이들이 왜 똑똑한가 쓴 게 이제 한국하고 핀란드하고 폴란드, 미국 이렇게 4개 나라 비교해가지고 나온 건데 한국이 일반고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이 1년 동안 겪은 걸 르포 형식으로 쓴 건데 한국에 있는 일반고 학생은 전 세계에도 이런 현상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50% 이상이 자. 이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잘 수밖에 없다. 한국의 일반고등학교 교육은 압력밥솥 교육이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또 우리나라의 특이한 사항이 2010년도부터요. 피사 평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향 곡선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와 핀란드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데 핀란드는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이 2010년도를 기점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좌파 교육감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시기하고 일치하거든요. 이걸 한번 담론으로 왜 떨어지고 있는가? 일반고 교실은 왜 자고 있는가? 교육감들은 뭐 했는가? 이걸 담론을 좀 형성하고 정치권에서도 교육감들한테 국감 하든지 아니면 세미나 하든지 했을 때 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좌파 교육감 너희들은 뭐 했냐? 교육의 본질을 왜 놓치고 있느냐? 학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가야만 쟤네들이 말하는 뭐 일반고 살리기 위해서 자사고를 없애자 이런 논쟁에 우리가 끼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가자는 거죠. 일반고의 교육이 왜 부실화됐냐? 너희들 책임 아니냐 이거지. 교육감들 책임 아니냐? 거기에는 물론 이제 교사들 책임도 있고 여기 흔히 저 자사고 없애자는 여론이 뭐 85%가 찬성이고 어쩌고 교사들 나왔다고 하잖아요. 선생님들은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왜냐하면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사들의 특징은 저도 이제 교육계 30년 있었는데 일단은 내 책임이 아니고 제도 탓이고 정책 탓이고 외부 탓이죠. 그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좀 찝찝하죠. 그렇게 말해놓고 나면. 사실은 사회에서는 70, 80%는 학교 탓이고 교사들 탓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내 스스로도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런 문제를 보수에서는 교육의 본질로 학교 교육의 목적으로 접근해 가셔서 그 담론의 이니셔티브를 주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립학교 문제는 나는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은 사립학교 연합체가 2개인가 3개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립학교를 아까 사학에서 오신 분들 가셨는데 사립학교를 저 전체 다 모아서 하려고 하니까 회비도 안 내는 사학 많고 내가 그 기가 막히는 상생대학 있지 않습니까? 공영형 뭐 사립대학 30개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내가 얼핏 들은 정보로는 사전 예비조사했더니 쉬운 7개 대학이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이 대단히 성공하잖아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좋지 않습니까? 봉급 걱정 안 해도 되고 반국가공무원인데 뭐 당연히 찬성하죠.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자생 가능하고 독립적인 사학이 이들과 같이 묶여서 매도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번 기회에 사립학교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립학교가 많은데 대한민국이 이번 기회에 진짜 그 영세사학이라든지 말이 좀 안 좋아서 위생사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전 기생사학이라고 했다가 요새 좀 어감이 안 좋은 말을 조심해야 되니까
위생사학들은 좀 공립화하도록 내부두고 그걸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사학들. 다만 독립사학, 자율사학들은 우리가 철저히 보호해야 되고 그런 연합체를 만들면 어떨까? 오히려 이를테면 자사고 연합체처럼 학교법인도 그런 법인 연합체를 새로 만들어서 철저히 해야 그 사람들이야말로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눈치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사학 문제도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새로운 운동을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교육감 문제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감을 놓치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가 이제 한 10년 지나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 생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교육감만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 경제계나 사회계에 계신 분들은 시도의원도 좀 출마했었으면 좋겠어요. 시도의원들. 요새는 교육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시도의회에서 교육분과위원회를 하잖아요. 예산을 가지고 교육감을 막 좌지우지하거든요. 그 문영린 교육감도 사실 그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나 교육감 절대 재선 출마 안 한다 말할 정도로 하다가 이제 재선하다가 떨어졌는데, 시도의원도 적극적으로 좀 출마하시되 세대 교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젊으신 분들이. 이게 공약을, 어떤 보수우파의 공약은 철저하게 국민들한테 원하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출마한다면 저는 그런 경우, 국공립대학은 반값 내지는 무상으로 하겠다. 자, 국공립대학을 거점 학교로 해서 막 하겠다는 게 더 맥히겠습니까? 국공립대학 들어온 학생들은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게 맥히겠습니까? 대신 사립대학은 사립자율로 해라. 이렇게 가자는 거죠. 고등학교도 국공립은 무상으로 하겠다. 사립은 자기들 돈 내고 가시라. 이렇게 오히려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아 저게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이 들 공약을 개발해야 되는 거고, 그걸 내세우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는 좀 그래야겠다. 또 유럽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 교육복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평생교육계좌제를 실시하겠다. 평생 동안에 우리는 저 직업이 한 번만 갖는 게 아니라 뭐 4번, 5번 직업 가져야 된다 하잖아요. 그러듯이 평생교육계좌제 실시해서 정부에서 평생교육 시스템 하겠다. 쟤네들이 내세우지 않는 거, 우리는 그 돈으로 사학을 지배하려고 돈을 준비한 돈으로 우리는 국민들한테 직접 쓰겠다. 혜택이 돌아가는 걸 하겠다 하고, 이런 정책들을 몇 가지 연구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응을 하면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소득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보수 우파는 분열해서 문제다 하는데 출마하시는 분들이 분열을 하죠.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 근데 아까 그 시스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누가 원로로서 이렇게 존경받는 원로가 누가 있냐? 교육계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70대시고 80대시면은 사회의 원로가 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따르라 이것이니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상에 20대, 30대, 40대는 어린애들이고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어른들이시잖아요. 이게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진짜 존경할 만한 어른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원로로서의 자리매김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수고스럽지만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자세로 정말 이래서 대한민국 교육을 좀 살렸으면. 아까 주호영 그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신동아에도 인터뷰할 때 이제 내전이 시작됐다 그러더라고요. 내전. 이렇게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조동근 대표님이 의병활동이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정말로 우리 보수 쪽에서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진짜로 이런 정말 그 의기를 가지고 달라든다면은 못해낼 거 아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이듯이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